안녕하십니까, DK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이 26일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4일 공식 출하한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북 안동 공장에서 위탁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날부터 5일 동안 경기 이천 물류센터로 보내지게 되고 25일에는 물류센터에서 전국 각지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요양 및 재활시설 1,900여 곳으로 배송되었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작년 1월 20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1년 37일 만에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접종 순서는 가나다라 순으로 65세 이상 노인 집단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를 시작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및 종사자, 의료인,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 사회기반시설 종사자, 그리고 지역사회 전파 감염 경로인 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성인 18세에서 49세, 그리고 접종 제외됐던 소아 청소년 임신부 등으로 시기는 군으로 나누어 분기별 접종을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궁금하던 실질적인 정상적인 민간 성인 남녀의 접종 시기는 아마 3분기 7월에서 9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이러스 접촉 위험 취약계층이 먼저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국내외 언론이나 외신 여론 등으로 인하여 코로나19 백신을 믿지 못하겠다는 여론이 생겨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백신의 계약 과정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왜 이리 늦는가, 외교의 실패가 아닌가라는 등 비판이 많았는데요. 막상 계약을 성사하고 접종을 시작하니 저 백신은 믿을 수 없다, 후유증이 생긴다더라 등 불안함을 조장하는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예방접종으로 사망 시에는 4억 3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고,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날 오후 이와 같은 내용을 예방접종 피해 보상안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질병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의거해 국가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 반응에 대한 예방접종 피해 국가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피해 국가 보상안에 따르면 사망일 시 보상금은 4억 3,739만 5,200원입니다. 중증장애 일시 보상금은 사망 보상금의 100%입니다. 경증장애 일시 보상금은 사망 보상금의 55%인 2억 4,056만 7,360원이고 장애 일시 보상금은 지급받은 경우 추가 진료비는 지급은 없습니다. 정액 간병비는 하루 5만원이며 장제비는 30만원이 지원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보상 신청 구비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의 보상 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보상금 신청 기한은 사망의 경우 사망날로부터 5년 이내, 장애의 경우 장애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정액 간병비는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장제비는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접종은 진료비 상환 금액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모두 다 심사하되 소액인 경우에는 심사 절차를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행정 절차를 개선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 EMA는 지난달 29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조건부 판매 승인을 공고하면서 사용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 전 연령층으로 정해 고령층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지난 22일 영국 에든버러 대학과 보건당국은 스코틀랜드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코로나19 중증 예방률이 94%, 화이자 백신은 85%로 나타났다고 밝혔고, 이번 조사는 1회 접종 대상자 114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65만 명은 화이자, 49만 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았다라고 합니다.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백신 접종 시작 소식을 관심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접종 첫날 전국 213개의 요양시설의 입소자, 종사자 5,266명의 백신을 맞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이 정상화를 위한 첫 단계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라고 보도했고, 미국의 소리 VOA는 한국이 선진국들에 비해 늦게 백신 접종을 시작한 것은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BBC는 공격적인 추적검사와 대규모 진단검사의 모델이 된 한국이 왜 백신 접종이 선제적으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한국은 자체 백신 개발에 기대하면서 해외 제약사들과의 협상이 지연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17일 먼저 접종을 시작한 일본에 비해 9일을 늦었지만 이틀이면 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고, 27일 방역당국 관계자는 이날 하루만 17,000여 명의 접종을 계획한 점을 밝히며, 일주일로 살펴보면 일본은 지난 17일 이후 12,000여 명의 접종을 했고, 우리나라는 오늘부터 일주일간 18만 명 정도가 접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국내 백신 접종이 일본에 비해 늦었지만 일주일간의 접종자 수는 일본보다 많아 곧 출할 것이라는 의미를 전망한 것입니다.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화이자 백신을 가장 많이 구매한 나라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병당 6회의 접종이 가능한데, 일본에서는 사용하는 일반 주사기는 병당 6회가 아닌 5회만 접종이 가능합니다. 특수 주사기가 아니란 소리죠. 주사기로 투약한 뒤 주사기에 남은 잔량 백신 1회분은 폐기 처분하게 되는 겁니다. 백신 낭비를 줄이려면 최소 잔여형 주사기가 필요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 주사기 업체의 특수 주사기를 생산을 늘리라고 권고했지만, 이 물량을 공급이 가능한 시기는 9월이나 돼서야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한국 업체인 풍림파마텍에 공급을 요청했습니다. 풍림파마텍이 만든 주사기는 LDS 기술이 적용돼 일반 주사기와는 달리 6회분 이상 주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일본은 특수 주사기의 생산량을 늘리는 건 무리였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한국의 기업으로 눈을 돌려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9년 설립된 풍림파마텍은 주사기와 주사바늘, 시술용 기계와 기구 등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으로 300억 원의 규모의 연매출을 가진 의료기기 중소기업입니다. 지난해 12월 풍림파마텍은 이 주사기를 월 400만 개를 생산할 수 있다고 정부에 자원한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삼성전자가 지원을 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스마트 공장 구축을 통해 주사기 생산성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김종호 스마트 공장 지원센터장은 당시 삼성 전문가 30여 명을 풍림파마텍 현장에 투입해 1개월 만에 월 1,000만 대 양산체제를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풍림파마텍에서는 양산체계 구축까지 1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이 주사기를 확보하지 못해 화이자 백신 7,200만 명 분 중 1,200만 명 분을 폐기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제약사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에 대한 유럽 허가 여부가 조만간 결정 날 것이라고 합니다. 셀트리온은 해외에서 승인 절차가 끝나면 즉시 의약품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10만 명 분의 분량을 생산 완료했으며 수요에 따라 연간 150만에서 300만 명 분량을 추가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 모두 안정화에 들어 마스크에서 자유로운 날이 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